반갑습니다. 이물물의 물물리의 이물물입니다. 오랜만이네요. 통합각은 처음 해보는데 한번 쭉 진행해서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잘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문제 기초부터 할게요. 98페이지에 있습니다. 개념 완성 문제입니다. 자, 봤었을 때 힘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떡하 하지? 그냥 바로 할게요. 힘의 효과. 자, 힘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힘의 정의가 어떤 거였어요? 서로 다른 물체가 작용해서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운동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자, 여기서 모양을 변화시킨다. 뭐 더 이상 해석할 말이 없고 속력을 변화시킨다. 이게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말이 되겠죠. 운동 방향을 변화시킨다는 말도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입니다. 자, 철수와 영희가 두 용수철로 물체를 들고 서 있는 모습, 서 있다고 있습니다. 처음 속도가, 속도가 얼마인 거죠? 속도가 0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다? 힘이 얼마가 될까요? 0이 된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빗면에서 쇠구슬을 놓았더니 자석의 영향으로 쇠구슬의 운동 경로가 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철수 영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공에 걸려있는 힘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하나 해볼까요? 어떤 거? 그렇지, 뭐가 있어요? 중력, 누가? 지구가 누구를? 물체를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힘 얼마로? 중력의 크기니까 mg로 잡아당기고 있죠. 근데 왜 안 떨어져? 두 개가 있지? 뭐가 있어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살 당기는 게 있고 오른쪽으로 살 당기는 게 있죠. 철수와 영희가 당기는 힘, 이거 뭐죠? 다시 그림 볼까요? 어떤 거다? 용수철을 잡고 있네. 용수철을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볼까요? 그렇죠. 여기서 작용한 힘은 탄성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탄성력이 되겠죠. 그래서 탄성력이 물체를 어느 쪽으로? 사선으로. 그리고 탄성력이 물체를 어느 쪽으로? 왼쪽 위로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다 더하면 힘이 얼마가 될까요? 다 더하면 힘이 얼마? 힘이 0이 될 거예요. 왜? 정지라며. 알겠죠? 작용한 힘이 총 3개가 있네요. 아니, 2개, 3개가 있는데 종류를 말하라고 하면 2개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에 물건이 이렇게 물체가 올려져 있어요. 올려져 있고 여기 자석이 있대. 자석이 있대. 이렇게 되겠죠. 자, 보자. 이 공에 걸려있는 힘이 몇 개 있나요? 찾을 수 있겠어요, 이제는? 자, 몇 개? 3개. 3개 찾아봅시다. 중력, 누가? 하나하나 합시다. 지구가 누구를? 물체를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중력의 크기 얼마? mg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왜 또 안 떨어져요? 바닥이 있기 때문이죠. 바닥이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있어요. 누가? 바닥이 누구를? 물체를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얼마로 밀고 있을까요? 날아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말은 두 힘의 크기가 같다고 되겠죠. 그래서 이게 mg가 되겠죠. 근데 하나 더 있죠. 어떤 거 있어요? 오른쪽으로 누가? 자석이 누구를? 물체를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이런 뭐예요? 자기력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결국 이 물체는 어느 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꺾이게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 자체는 쉽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죠?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힘은 중력입니다 하고 그냥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을 하는 자동차를 말하고 있네요. 자,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란 말을 듣자마자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뭐예요? 가속도를 말하는 거죠. 그냥 속도 변화가 하고 있어가 아니라 가속도란 말을 반드시 떠올려야 합니다. 가속도는 정의가 어떻게 됐죠?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맞죠? 가속도가 일정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0초였을 때 5였대. 10초, 1초일 때 모르겠지만 2초였을 때 15였대. 그러면 당연히 속도는 10이 되겠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10이라고 찍어주면 되는데 우리 가속도까지 좀 구해봅시다. 단위 시간당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자 1초에 얼마 변했죠 지금 1초에 다시 볼까 1초에 얼마씩 변하고 있어요 5에서 10에서 15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1초에 얼마씩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50 변하고 있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가 된다 5m/s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만약 질량이 만약 3kg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물체에 걸려있는 힘은 얼마가 되는 거죠 F는 MA를 써가지고 3kg인데 가속도가 5랍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죠? 15N이다까지 확장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문제에서 물어본 건 간단하죠. 그냥 속도 변화를 물어보고 있었죠. 여기까지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정확히 확인하고 갑시다.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드라이 아이스네요. 드라이아이스 원통이 수평인 유리판 위에서 직선 운동하는 것을 0.5초 간격이래. 이거 체크해야겠죠? 어디에 동글빵이에요? 0.5초 간격의 동글빵이 합시다. 왜? 0.5초 간격인데 우리 속도의 정의를 잠시 가볼까요? 속도는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이 움직였습니까?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이동거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0.5초 간격이란 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위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단위 시간을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위 시간 동안 간 거리를 말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거리가 아니라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실제로 거리가 아니라 속력을 의미한다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단위 시간 동안 간 거리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눈 뜨고 보면 알 수 있죠. 증가해 감소해요? 그대로죠. 맞죠? 그러면 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그대로죠. 근데 속도가 어떻게 된다? 그럼 변하지 않는다. 등 속도 운동을 하죠. 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힘은 얼마가 되는 거죠? 힘은 0이다가 되겠죠. 왜? 관성의 법칙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관성의 법칙까지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힘이 0이면 물체는 항상 등속도이다 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눈금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물어보겠죠. 자, 0.5초 걸리고 0.5초 걸린대요. 그냥 바로 갑시다. 그럼 1초 동안은 얼마 간다? 1초 동안 얼마 갔어요? 눈 뜨고 봅시다. 0.3m를 갔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을 하면 뭐가 된다? 0.3m가 되니까 속도는 얼마가 된다? 0.3m/s가 되겠다. 여기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알겠죠? 자, 분석 다 했으니까 내려갑시다. 자, 속도는 0.3입니다. 당연히 맞고요. 알짜임은 합력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힘의 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알짜임은 0보다 크다. 아니죠. 왜?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힘이 얼마다? 0이죠. 알짜임은 0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이 운동 법칙은 관성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전부 다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체크를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여기서 주의할 거는 주의하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봐야 할 거는 자, 문제를 봤었을 때 단 한 번도 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니은에서 갑툭튀로 힘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운동 상태를 보고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알고 있어야겠죠.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갑시다. 자, 5번입니다. 자,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평행 간섭을 연직 위, 수평방향에 비쳤을 때 생기는 그림자의 위치나 운동변을 0.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0.4초가 됐을 때 물체는 지면에 도달. 체크해야겠죠. 동글빵이 하시고, 당연히 밑에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 중력과 속도는 10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면 역시 있네요. 자, 우리가 포물선 운동 많이 공부했죠. X축, 수평으로는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 Y축으로는 무슨 운동하죠?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처음 속도가 얼마로 보여요? Y에 대해서는 0이었을 겁니다. 알겠죠? 이에 대해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계산을 먼저 다 하고 갑시다. 자, 0.4초. 그러니까 단위가 지금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가속도가 10이라며. 그러면 1초에 속도 얼마씩 변한다? 10m/s씩 증가 감소? 증가하겠죠. 떨어지니까. 그러면 0.1초당은 얼마씩 증가할까요? 그렇지. 1m/s씩 증가하겠지. 그런데 지금 몇 초 됐대? 0초부터 1, 2, 3, 4. 0.4초가 되었으면 얼마가 된 거죠? 0에서 얼마가 되었을까요? 4m/s가 됐겠죠. 이해되나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T 그래프 바로 나와주시고요. Y에 대한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직선으로 올라가겠죠.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기울기는 10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었는데 얼마가 된다? 0.4초가 되겠죠. 1초에 1씩 증가하니까 1, 2, 3, 4가 되겠죠. 여기가 4죠. 그러면 세로가 0으로 뭐였죠? AT였죠. 여기가 4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봐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면적이 뭘 의미했어요? 우리 면적 뭘 의미했더라? 그렇지. 이동거리를 뜻했다. 이동거리 좀 볼까요? 이동거리는 어떻게 볼까요?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2분의 1. 가로 얼마? 가로 얼마? 0.4. 세로 얼마? 세로 얼마? 4. 그래서 곱해주면 얼마? 0.4 곱하기 2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0.8m구나. 얘 0.8m 떨어졌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할만하죠? 분석 다 했으니까 봅시다. 물체에 작용한 힘은 중력이다. 이건 안 했는데. 작용한 힘 몇 개?
단 하나 어디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 mg로 작용하고 있죠. 질량이 있나요? 없으니까 구할 수는 없겠다. 자, 수평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한다. 이미 알고 있죠.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수직 성분 Y축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1, 2, 3, 4초 내 4m/s네. 우린 더 했는데 맞죠? 어디까지? 반거리는 얼마입니까? 까지 구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VT 그래프에서 복습이 다 끝났겠네요. 그래서 맞추고 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사과가 연직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사과에 걸리는 힘 몇 개? 단 하나. 그래서 뭐가 있죠?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속도가 변해 안 변해요? 속도가 변하겠죠. 맞죠? 근데 힘이 일정하니까 속도 변화가 일정해요? 아니면 점점 증가해요? 일정하겠지. 왜? 힘이 일정하니까 속도의 변화가 일정해지겠죠. F는 ma로 갔을 때도 질량은 변화가 없는데 힘이 일정하니까 어떻게 된다? 가속도도 일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똑같이 속도가 그려질 거고, 얘들아 계속 가시다. 만약 VT 그래프를 그리면 자, 처음 속도가 있어 없어? 모르니까 있다고 치면 처음 속도가 있었을 때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흰다던가 이렇게 된다던가 이렇게 속도가 증가할 수도 있는데 힘이 일정한 운동이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쭉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운동은 어떻게 되는지. 속력 일정의 개소리고요. 넘깁시다. 자,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정확하게 적어주죠.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의 그게 뭐예요? 정의가. 가속도의 정의죠.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가속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일정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과의 작용 힘의 방향. 힘의 방향 어느 쪽? 중력이니까 아래쪽이고요. 운동 방향 어느 쪽? 아래쪽이 되겠죠. 우연히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는 예전에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까지 생각을 하냐면, 자, 운동 방향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힘을 오른쪽으로 줬어. 그럼 빨라져요? 느려져요? 빨라진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힘을 왼쪽으로 줬어. 그럼 어떻게 된다? 느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힘의 방향을 보고 운동 방향을 알 수도 없고 운동 방향을 보고도 힘의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알게 되면 그 물체가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혹은 이런 설명도 가능하겠죠. 야,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빨라진대. 정확하게 빨라진대. 힘의 방향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그러면 왼쪽입니다. 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뭐 맞추고 정리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7번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하고 갑시다. 자, 운동량을 물어보고 있어요.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운동량은 우리가 뭘로 계산을 했죠? 그렇지. 질량 m과 속도 v의 곱으로 나타냈고 방향이 있는 물리량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크기가 그냥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5, 1은 5, 그 다음에 2, 4, 8, 그 다음 뭐가 되죠? 2, 3은 6이다. 그래서 대소비교 알아서 하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요. 할만하죠. 자, 계속 물어봤던 질문이 나왔네요. 8번 문제입니다. 자, 줄 어디 칠까요? 마찰이 없는 수표면 디기디기딕 하시고요. 속력 1m/s 동글빵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량 2kg 동글빵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은 아까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나왔네요. 운동 방향으로 수평 방향의 힘을 작용시켰대요. 이 물체는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래프를 뭘로 나타냈다? FT를 그러니까 X축, Y축 확인하고 면적이 뭘 의미하죠? 충격량. 충격량이 6글자로 뭐죠? 운동량 변화량이 되겠죠. 그러면 0초부터 3초까지의 그 면적은 얼마가 되는 거죠? 18. 그 다음에 3초부터 6까지는 0. 그러면 전체 면적은 얼마나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8에 0 됐으니까 전체 면적은 18이 되겠죠. 근데 물어본 건 뭐예요? 나중 운동량이나 속도를 물어보겠죠. 처음 운동량이 얼마인지 써있어요? 어디 적혀있죠? 여기 위에 적혀있네. 1m/s 속도로 움직이는 질량 2짜리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처음 운동량 얼마? 질량 2, 속도 1이 되니까 2였어요. 근데 변화량이 얼마예요? 운동량 변화량이 18이래. 자, 원래 2였는데 18만큼 증가했대. 18만큼 변했대. 그러면 나중 운동량 얼마가 될까요? 더해줘서 20이 되겠죠. 그래. 이해돼요? 원래 운동량 2였어. 근데 18만큼 변했대.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 얼마가 돼요? 당연히 20이 되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20 쓰려고 하니까 속력을 물어봤네. 나중 운동량이 20인데 질량 얼마? 2가 되고 속도는 구할 값이 되겠죠. 구하는 값이 얼마가 될까요? 10m/s란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거 9 찍은 친구들은 뭐 한 거예요? 지금 처음 값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죠. 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처음에 줄 치고 동글빵이 치고 하는 거죠.
처음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9번 가겠습니다. 자, 야구 경기에서 포수가 야구공을 받을 때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경우와 팔꿈치를 구부려 손을 뒤로 빼면서 받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FT 그래프가 나왔는데 면적이 같대요. 뭐가 같아 그러면? 면적이 같아. 면적이 뭐를 한다? 충격량. 충격량이 6글자로 보다 운동량 변화량이 되겠다. 그래서 충격량이 같은데 운동량 변화량이 같은데 뭐가? 힘과 시간의 곱으로 되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아, 힘이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옳은 것만을 고릅시다. 그래서 B가 보니까 시간이 긴 거 보니까 얘가 힘이 더 작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설명 옳은 것. 손을 뒤로 빼면서 공을 받는 경우는 시간이 길어지는 케이스죠. A가 아니라 B입니다. 순간적으로 손이 더 아픈 케이스는 힘이 더 큰 케이스죠. 뭐가 되죠? A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안전장치의 원리는 힘이 약하고 시간이 길어지면 되겠죠. 시간이 길어지니까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A보다는 B를 적용한다. 맞는 소리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 디기디기디 하시고 충돌 체크하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충돌이죠. 충돌. 충돌했을 때 A가 B에게 작용한 힘, B가 A에게 작용한 힘, 같은 힘이니까 크기도 같고 접촉한 시간도 같으니까 힘도 같아, 시간도 같아, 뭐가 같다? 충격량도 같다. 6글자로 뭐예요? 운동량 변화량도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하고 할게요. 자, 충돌 과정에서 A가 B에게, B가 받는 힘을 말하는 거죠. 오른쪽을 말하는 거고, 자, B가 A에게 작용하는, B가 A는 어디에 작용해요? 부딪혔으면 A 입장에서는 왼쪽으로 밀리겠죠. 힘의 방향은 반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같아. 왜? 같은 힘이니까. 그러니까 충격량도 같아지고,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 크기 당연히 같아지고, 충격량 같다 다 말했는데, 그래서 기울기는 이거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필기노트는 이거 계산식까지 다 적어놨으니까 거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이네요. 여기서 좀 바꿔야겠다. 페이지가 지금 어디냐? 여기서부터 얼마? 이거 뭐지? 실력이죠, 실력.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수평도로를 달리고 있는 버스 안에서 철수가 컵을 들고 있습니다. 직선 운동한 동안 컵이 운동이 저렇게 되고 있었네요. 저렇게 되고요. 자, 이 버스는 후진이 되는 버스라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죠. 나도 몰랐어요. 자, 그래서 버스가 만약 오른쪽으로 간다고 칩시다. 오른쪽으로 간다고 치는데 물이 어떻게 쏠려요? 왼쪽으로 쏠렸네요. 왼쪽으로 쏠린다는 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물이 이렇게 쏠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출발해야 돼요? 아니면 정지해야 돼요? 팍 앞으로 가면서 뒤로 쏠릴 테니까 출발할 때가 되겠죠. 괜찮나요? 자, 두 번째. 자, 만약 이게 아니라 이번에는 버스가 왼쪽으로 간다고 칩시다. 자, 왼쪽으로 가게 되는데 또 어떤 모양이야? 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번엔 앞으로 쏠리는 거죠. 앞으로 쏠리게 되는 거는 어떻게 된다? 출발이 아니라 정지할 때가 되겠죠. 어쨌든 둘 다 뭐가 되는 거죠? 속도가 변화하고 있다 라는 말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 상황. 그래서 어떻게 된다? 속도가 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계속 보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작용을 했었을 때 물이 전혀 찰랑거리지 않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지, 정지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 더 있어요. 언제? 버스가 속력이 안 변할 때도 물이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정지, 등속도인 상황이죠. 그러면 컵의 모양을 보고요, 이 컵이 지금 버스가 움직이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 버스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딱 하나만 알 수 있죠. 버스가 움직이고 있다. 빨라지던가 느려지던가 둘 중에 하나는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버스의 운동 방향 알 수 있어요? 모른다니까. 맞죠? 오른쪽으로 가도 설명이 되고 왼쪽으로 가도 설명이 됩니다. 두 번째, 버스가 왼쪽으로 운동하는 동안 가처럼 유지되었다면 버스의 성능은 감소한다. 왼쪽으로 갈 동안 이렇게 되면 정지하고 있는 거니까 감소하고 있는 거 맞죠? R자임 힘의 압력은 누가 크다? 가랑 나랑 봤을 때 가는 속도가 변하니까 있고 얘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힘이 0이 되니까 누가 더 커요? 위쪽 애들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도로를 통해서 물체 연결한 후 수평면 위에 서 있는 철수가 당겼더니 어떻게 됐다? 물체가 일정한 속도 디기디기디 하세요. 나왔죠? 일정한 속도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힘이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봅시다. 물체에 걸려있는 힘. 자,
물체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매달려 있고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도루래 있고 있습니다. 물체 먼저 보겠습니다. 물체에 힘 몇 개 걸려 있어요? 2개. 누가? 중력, 지구가 뭐를? 물체를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스몰 m이라고 칠까요? 힘의 크기는 얼마? mg가 되겠죠. 괜찮나요? 근데 왜 안 떨어져? 누가 당기고 있어요? 그렇지. 줄이 당기고 있지. 누가? 줄이. 누구를? 줄이 물체를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얼마로 당길까요? 크기가 같아야겠죠. 같아야만 얘가 일정한 속력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정한 속력이라며. 빨라져요, 느려져요? 안 빨라져요. 그럼 힘이 얼마야? 0이 되겠지. 근데 물체가 지금 힘이 2개가 작용하고 있는데 일정한 속도예요. 그럼 두 힘의 크기가 같겠지. 그래서 얼마가 돼요? 얘도 mg가 되겠죠. 여기 작용한 힘은 전부 다 이야기를 했죠. 자, 근데 하나 더 봐야죠. 철수가 여기 보고 있어. 철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바닥이 이렇게 서 있단 말이야. 철수 라지엠이라고 합시다. 자, 철수에게 걸려있는 힘 몇 개 있어요? 그렇지, 이제 먼저 중력부터 하자. 만만한 게 중력이죠. 자, 중력이 있습니다. 먼저 중력이 이렇게 작용했어요. 누가? 지구가 누구를? 철수를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라지엠지로 잡아당기고 있죠. 근데 어떤 힘이 있죠? 바닥이 미는 힘도 있지만 그 전에 줄이 철수를 당겨요. 철수가 줄을 당겨요. 우리는 철수 입장에서 보고 있죠. 철수의 힘이 얼마나 작용해서 철수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결과 알긴 알지만 안 움직이는 거 알지만 그래서 철수에 어떤 힘이 작용해서 안 움직이게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의 대상은 철수이기 때문에 철수가 받는 힘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된다? 줄이 누구를? 철수를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당기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힘이 얼마예요? 줄에 걸린 힘이니까 똑같죠, 이게. 그래서 얼마가 된다? 스몰 mg가 되겠죠. 이해돼요? 줄에 걸린 힘이 스몰 mg잖아. 근데 지금 뭐? 줄이 철수를 어느 쪽으로 당겨요? 위쪽으로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힘의 크기가 얼마가 된다? 스몰 mg가 될 거다.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 당기는 힘을 보면 되겠죠. 누가? 바닥이 철수를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밀고 있는데 자, 중력 크기만큼 필요해요? 아니면 덜 필요해요? 딱 이 정도 사이즈면 되겠죠. 그래서 세 힘이 0이 되도록 세팅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굳이 자세하자면 라지 mg에서 뭐 빼주는다? 스몰 mg를 빼주면 되겠죠. 바닥이 철수를 받치는 힘은 좀 더 적어도 되겠죠. 몸무게를 잴 때 어디에 손을 올려놓고 살짝 눌러보세요. 그래서 몸을 띄워보세요. 그럼 몸무게 측정하는 값이 줄어듭니다. 실제 중력은 변하지 않지만. 알겠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물체 작용 R자임은 0이다. 왜? 속도가 똑같으니까. 두 번째, 줄이 물체를 당긴대요. 물체 작용은 중력이래요. 이거 무슨 말이야? 여기 설명 다 했지 지금. 봐봐.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 그리고 누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이거 중력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같습니다. 세 번째, 철수의 무게래요. 무게가 영어로 뭐예요? mg잖아요, mg. 그래서 중력의 크기, 그리고 수평에 떠받치는 힘. 자, 어떤 거 말하는 거죠? 중력의 크기는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죠. 어딨냐? 이걸 말하는 거고. 수평에 떠받치는 힘, 이걸 말하는 거죠. 힘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체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좀 어렵고, 그래서 기억은 쉽고, 답은 1번 찍으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자, 관성법칙에 설명하세요. 이건 쉽잖아요. 물체가 힘이 0이면 뭐 어떤 거 한다? 정지,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운동을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보고 있네요. 맞죠? VT 그래프가 나왔죠. 기울기가 뭘 의미했다?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했고 면적이 이동거리, 변이를 뜻했다. 정도는 알고 가도록 합시다. 기울기 구해볼까요? 기울기 얼마예요? 처음에? 그치, 할 수 있겠죠. 2 증가할 동안 10 증가했으니까 얼마? 정확하게? 네, 5입니다. 정확하게 플러스 5가 되겠죠. 여기 기울기는 0이 되고 여기는 3 증가할 동안 얼마씩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가속도는 누가 크다? 0에서 2까지가 더 크다. 가속도의 방향은 왼쪽. 이게 그 운동 방향이고 5부터 8까지는 반대 방향이 되겠죠. 감소하겠죠, 속도가. 자, 그러면 면적도 구해볼까요? 면적은 여기 의den거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되죠, 그러면? 2 곱하기 10 나누기 2니까 여기 10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된다? 30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얼마가 돼요? 3 동안 30, 15가 되겠죠. 면적 구할 수 있겠죠? 전체 면적은 얼마가 된다? 55m만큼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1초에서 2초 동안 속도 변화량의 크기예요. 1초가 여기거든요. 2초가 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10이 아니라 5입니다. 살짝 낚시 같은데 뭐 의심을 뭐 해봐야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 다음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의 크기.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의 크기 뭘 말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가속도라고 했죠. 문제를 보고 내용을 파악을 해야 돼요. 1초 동안의 속도 변화의 크기는 가속도를 말합니다.
1초일 때가 6초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겠죠. 1초일 때 언제? 여기. 6초일 때가 언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선 크기를 말한 것 같지만 크기를 봐도 어디가 크다? 이쪽이 더 많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대사항이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자, 5초에서 8초 동안 물체가 받은 R자임의 크기는 감소한다. 가속도가 일정하죠. 가속도가 일정하다면 힘의 변화가, 힘의 작용이 일정하다는 거죠. 왜? 힘이 일정하게 작용해야 운동상 같은 데가 일정하게 변할 테니까. 그건 알 수 있지. 진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 진행 방향 반대 방향 힘이 작용해요.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프 분석한 거 익숙해져야 해요. 자, 할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건 이제 거저 먹어야지. 위로 던져 올린 공이 있대요. 올라가면서 속도의 크기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지만 중력의 크기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대로겠죠. 방향 어느 쪽? 아래쪽이 되니까 이런 거는 가라 바로 찍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고민하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 A에 대해서 가만히 놓은 추가 최하점을 지나서 ABC를 왕복 운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건 어떻게 보지? 자, 왕복 운동을 하니까 어디서 제일 빠르다? B에서 제일 빠르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된다? 느려졌다가 빨라지다가 올라가면서 느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손이 그 속력이 0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있죠. 끝에서 0이 되겠다. 자, 확인할까요?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하나요? A에서 B로 갈 때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증가할 거고요. 자, A에서 수축의 작용 R자임은 0이다 했는데 잘 볼게요. 자, A를 볼까 C를 볼까? C를 볼게요. 자, C에게 걸려있는 힘 두 개 있어요. 뭐뭐 있어요? 중력 있고 M제곱은 대충 쓸까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C이 공을 잡아당기죠. 이쪽으로. 맞죠? 힘이 두 개가 작용하고 있네. 대충 합하면 어느 쪽이 돼요? 대충 이쪽이 되겠죠. 맞죠? 대충 이쪽이 되겠죠. 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힘이 0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변한 거죠. 속도가 0이면 힘이 0이라며 라는 질문 있습니다. 속도가 선생님 0이라면 힘도 0이라며 0을 계속 유지하면 힘이 0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변화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순간 0 찍고 다시 빨라지죠. 이거는 0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0이 됐을 뿐인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힘이 계속 작용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A에서 B로 갈 때 추의 운동량의 크기는 당연히 증가하고요. 갈 C에서 추의 작용 R자임 이면 어떻게 된다? 0이 아니란 거 아까 확인했고요. 운동화 동안 중력의 크기는 내려올 때 증가한다. 당연히 개소리가 되겠죠. 중력의 크기는 mg인데.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높이 20m인 곡물의 옥상에서 수평방으로 10m/s로 속력을 던진 질량 2kg까지 다 체크해야겠죠. 하고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밑에도 이것도 체크하고 중력가속도는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볼까요? 20m 떨어졌으니까 사실 바로 떠오르긴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쓰고 대충 이 정도로 할게요. 이 정도만 할게요. 자, 가위 10입니다. 자, 1초 지났어요. 2초. 1초 지났습니다. 1초 지났으면 속도가 1초에 얼마씩 변하죠? 씩씩 변하죠. 그래서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면적 이동거리를 구하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5는 외우는 게 되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초가 지났어요. 2초가 지났으니까 어떻게 될까? 7교놀이 좀 할 수가 있겠죠. 7교놀이. 하니까 여기 전체 면적이 얼마가 된다? 굉장히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럼 5가 몇 개가 있어요? 1개, 2개, 3개, 4개 있으니까 뭐가 된다? 5, 4, 20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이렇게 되겠죠. 뭐 어쩔 수 없죠. 괜찮나요? 그래서 얘는 몇 초 떨어진 거야? 2초 떨어졌어요. 2초. 2초 떨어졌고 나중 속도 얼마야? 20이겠죠. 이런 것도 알고 가면 좋습니다. 문제 볼게요. 자, 2초 지면에 도달. 당연한 소리고요. 수평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래요. 자, 몇 초 동안 날아가요? 2초 동안 날아가죠. 10m/s 곱하기 뭐 2를 해주니까 어떻게 됐다? 20m/s로 이렇게 어쨌든 정정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했었고, 그 다음에 수평바닥 이동한 거리는 20m인가요? 수평바닥은, 자, 이거는 그냥 그래프를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이렇게 돼. 왜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렇게 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동한 거리는, 이동한 거리 구해야지. 지금 속도 얼마? 10으로 몇 초까지 갔어요? 2초까지 갔으니까 면적 구해주면 되겠죠. 여기 면적이 20m/s. kg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2초 지면 도달 당연하고 수평만 이동한 거리는 20이 맞고요.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래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래. 그럼 충격을 받으면 물체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운동 상태가 변하겠지.
근데 그 말 어디서 배웠어요? 그렇지. 힘 배울 때 운동 상태가 변하잖아요. 힘이 작용하면. 충격을 가면 운동 상태가 무조건 변합니다. 즉 힘을 받았으면 충격량이 무조건 있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어떤 힘이더라. 우린 떨어졌을 때 부딪힌 이 충돌에 의해만 충격만 생각을 하는데 떨어지면서 중력도 충격을 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왜? 중력도 힘이잖아요. 그 힘을 가해서 어떻게 돼? 운동 상태가 변하잖아요. 이것도 충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물체가 떨어지면서 받은 충격량은 하나밖에 없죠. 중력에 의한 충격량. 그래서 얼마가 된다? F 곱하기 T인데 힘이 10N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이 된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높이가 2m 지점에 놓여있는 물체가 마찰이 없는 공면 디기디기딕 하시고요. 높이 1m 지점에서 정지 디기디기딕 하시고 그 다음에 충돌 후 바닥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위에서 바라보면 무슨 운동하죠? 위에서 바라보면 그렇지,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떨어질 때 여기서 1m를 떨어질 때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걸린 시간이 있겠지 당연히. 근데 얼마만큼 가요? 저만큼 간대. 그렇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A는 저렇게 갔고 B는 저렇게 갔죠. 누가 더 많이 갔어요? B가 더 많이 갔죠? B가 더 많이 갔다는 건 누가 더 빨랐다는 소리야? B가 더 빨랐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기억. A와 B는 동시에 도달한다. 이거는 코로나 세대를 건너가면 당연히 알게 되겠죠. 코로나가 뭐래? A와 B는 어떻게 돼요? 높이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질 때도 똑같이 떨어지겠죠. 실험을 해본 애들은 전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충돌 직후 물체 속력은 누가 더 컸어요? 충돌 직후에는 지금 보니까 B가 더 큰 걸 알 수가 있죠. B가 더 큽니다. A가 B보다 더 크다. 다진 말이고요. 자, 물체의 무게라고 되어 있죠. 그냥 이렇게 때린다니까. 물체의 무게예요. 이렇게요. 그럼 중력의 크기 mg를 생각해야지. mg를 보니까 그래도 A가 좀 더 낫겠다. 그래서 A로 쓴 친구들도 있습니다. 알겠죠? 알고 갑시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할 땐 뭐 어떤 물체더라도 동시에 돌아간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버스에서 등속 직선 운동하는 버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었어요. 관찰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안에서는 버스가 어떻게 보냈어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가만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걸 보이는데, 자, 바깥에서 보이시는 철수 입장에서는 이 공에 걸려있는 힘이 몇 개 있어요? 이 공에 걸려있는 힘이. 2개겠지, 당연히. 2개 말고 더 있어요. 이렇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2개가 작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B가 봤을 때 버스에 속력이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앞으로 가고 있었겠죠. 그래서, 근데 몇 초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되겠지, 됐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디에 떨어져요? 우리가 봤었을 때, 이렇게 떨어지겠지. 버스가 그 사이에 앞으로 가면서 같이 앞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험을 다 같이 했으니까 안에서는 어떻게 나 자유낙하 운동하는데 바깥에서는 처음 속도가 있고 작용 힘이 중력밖에 없으니까 무슨 운동을 해요? 포물선 운동을 한다 라고 익히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는 포물선 운동한 걸로 보이나? 아니요, 당연히 아니고요. 자, B의 작용은 중력보다 더 큰 공이 더 큰 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지? B는 공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더 큰 힘. 작용의 힘이 몇 개라고요? 단 하나요. 알겠죠? 단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공이 낙하하는 동안 이동거리 얼마가 되는 거죠? A가 한 것보다 더 B가 많다고 되는데 지금 경로를 보니까 B가 경로가 더 많네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다라고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힘낼게요. 자,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입니다. 라지 H만큼 높이의 경사를 하고요. 그냥 끝점으로 스몰 H 있고 발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H가 보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있으니까 이게 높이면 높일수록 어떻게 돼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 속도의 출발을 뭐 이런 쪽으로도 할 수도 있겠죠. 빨라지는 거, 느려지는 거.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뭐 부딪히는 걸 2번이나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날아가는 게 있을 때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멀리 날아가겠죠. 그래서 뭐가 커진다? R이 커지게 되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높이가 4배 차이 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똑같은 시간 떨어지기 때문에 누가 제일 커요? B가 제일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면에 도달할까지 구슬의 작용의 중력의 크기는 C가 A보다 크다고 했죠. 누가 질량이 더 무거운가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죠. 구슬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C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뭘 봐요? 이거는 구슬의 질량을 보자. 질량을 보면 mg를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C가 제일 크네. 알았어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0이는 xb는 xa 4배라고 되는데 배수는 기억하지 마세요. 배수는 기억하지 말고
출발하기 직전의 속도는 누가 더 컸어요? 아, 내가 더 컸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는 x의 2배이다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원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잠시만 테이크를 끊었다고 다시 갈게요. 알겠죠? 잠시만요. 자, 다시 쭉 갑시다. 자, 볼게요. 자, 5점에서 공을 가만히 놓았다는 거. 처음 속도가 0이란 걸 알 수가 있고, 공을 넣는 순간부터 2초가 지났을 때 A점을 지나고 3초였을 때 B점을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어디서 물으면 O에서 A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어떤 거? A에서 B 사이의 거리. 노란색으로 할까? 노란색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A에서 B 사이의 거리.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7교놀이 좀 해봅시다. 처음 속도 0이고 이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 처음에 0부터 1까지 갔었을 때 1에서 2초까지 간 거리를 했는데 자 우리 알고는 있으시다. 만약 이게 기울기가 10이라고 했었으면 삼각형 작은 거 하나가 5라는 이야기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5가 될 거고요. 쭉쭉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래서 쭉쭉 진행하면 이게 1개, 2개, 3개, 4개가 있으니까 몇 개가 된다? 총 4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총 5개가 되니까 삼각형이 몇 대 몇이 되는 거죠? 4대 5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가지고 우리가 면적을 셀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하나하나 계산하지 말고 우리 7견을 좀 하고 갑시다. 알겠죠? 그래서 면적 B는 4대 5가 됩니다.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죠. 물체에는 가만히 놓았대. 가만히 놓았으면 처음 속도가 얼마인 거예요? 0인 거죠. 보이제로가. 처음 속도는 0. A와 질량이 같은 물체 체크할게요. 같은 물체 15m 떨어졌다고 또 빵이 하시고요. 그 다음 수평으로 던졌더니 3초 후 동시에 충돌 다 던지세요. 부위로 던졌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초 동안 떨어졌다네. 그럼 바로 가야지. 치교놀이 가야지. 자, 한번 해봅시다. 1초, 2초, 3초였고요. 기울기가 10이라고 했습니다. 속도가 1초에 얼마씩 변한다고요? 10씩 변하니까 10, 여기 20, 여기가 30이 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세로가 0으로 AT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된 거죠? 10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면적 구할 수 있겠어요? 여기 면적 얼마예요? 여기 면적은? 그렇죠. 5가 되겠죠. 5가 되겠다. 5가 되는데 잘 봐. 지금 몇 미터 떨어졌대? 지금 몇 초 있다 떨어졌대? 3초 있다 떨어졌대. 그러면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가 되겠죠. 그래서 몇 미터 떨어졌어요? 총 45미터. 9, 5, 45. 삼각형이 5인데 9개 있으니까 45m 떨어졌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45m 떨어졌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 있지? 3초 있다가 떨어졌으니까 자, 15m를 갔대. 15m를 갔는데 속도 곱하기 3초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t인데 t가 몇 알면 3이 되겠죠. 그래서 v는 얼마가 된다? 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5로 던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는 얼마가 돼요? 3초였을 때 30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y축으로 던는 속도가 얼마가 된다? 30m/s가 될 거고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이 있어요? 중력 mg, 중력 mg가 있으니까 중력은 똑같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분석 다 했네. 내려가자. 속도는 V는 얼마다? 5m/s요. 어디서 했어요? 여기서 했네요. 설명 다 했습니다. 던진 높이는 얼마다? 30여. 아니요. 5, 9, 45였으니까 45m였고요. 자, EV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EV로 던지게 되면 자, 실시간으로 위치를 보면 이게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는 여기에 있었고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실시간은 항상 같은 높이에 떨어져 있겠죠. 피사의 사탑에서 떨어뜨린 거 똑같이 우리가 실험한 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빨리 던지면 어디서 부딪혀요? 위에서 더 부딪히기. 항상 수평이 되니까. 예를 들어 A는 떨어진데 B는 빨리 던지면 이렇게 지나가지 않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럴 리가 절대 없다는 거죠. 무조건 부딪히죠. 왜? 높이가 항상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부딪혀요? 위에서 부딪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그냥 지울랍니다. 그냥 있었을 때 이건 다 지울랍니다. 그냥 네, 삭제. 여기서 설명하기 좀 빡센 것 같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배에 밧줄을 뱉고 당겼을 때 자신의 배도 끌려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다. 작용반작용이죠. 작용반작용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 사례를 어떻게 된 거 보자. 자, 옷을 먼지를 두들기면 자 이렇게 두들겨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먼지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얘가 갑자기 앞으로 갔죠. 그러니까 먼지가 제자리에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간성이고요. 갑자기 멈추면
운동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버스가 승객이 쏠리게 됐죠. 우리 머리가 앞으로 쏠릴 거예요. 관성이고요. 자, 풍선은 바람이 빠져나오는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 로켓의 원리죠. 우리는 로켓은 연료를 뒤로 밀죠. 뒤로 민단 말이야. 나가는 방향 반대 방향 민단 말이야. 근데 로켓 입장에서는 연료가 로켓을 앞으로 미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로켓 밀고 서로 본발달 팡 쳐서 앞으로 가는 거죠. 가고 있어. 팡 쳐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연료를 미는 거라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연료 입장에서는 로켓이 연료를 밀게 되지만 연료 입장에서는 로켓이 연료를 뒤로 버린다. 나를 뒤로 갖다 버린다. 이렇게 되지만 로켓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연료가 로켓을 앞으로 밀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풍선은 어떻게 한다? 바람을 뒤로 보내지만 그러니까 바람 입장에서는 공기 입장에서는 풍선이 바람을 뒤로 쏘지만 풍선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공기가 바람을 앞으로 밀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로켓의 원리입니다. 작용 반작용 볼 수 있습니다. 맞출 수 있겠죠? 그대로 쭉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높은 곳에서 수평방향 판을 쏘면 어떻게 될까? 이거 뉴턴의 대포 이야기한 적 있죠? 점점 증가시키면 지표면에 떨어지다가 언젠가는 떨어지면서 계속 떨어지면서 공전을 하게 될 거고 공전을 하다가 나중에 타운 궤도로 움직이게 될 거고 더 빨리 던지면 탈출하게 될 겁니다. 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충돌하는 순간 에어백이 작동하여 운전자가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자, 기억나죠? 어떻게 받치는 사람은 멈출 거고 자동차는 멈출 거다. 그래서 왜 튕겨? 어떻게 하든 멈추겠죠. 그러니까 뭐가 똑같아요?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을 건데 그러면 충격량도 같아지겠죠. 같아지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한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평균 힘이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볼까요? 번지 점프를 할 때 늘어난 줄 시간이 길어지고 운동량 보존은 똑같죠. 왜? 어차피 멈출 거니까. 그래서 시간이 길어져서 힘이 똑같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A가 B에게 작용한 B도 A에게 작용. 이건 작용반작용 이야기죠.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야구 선수가 방망이 끝까지 이루어두면 공이 멀리 날아간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힘이 운동량이 비보존되는 케이스도 있다고 있어요. 왜? 힘은 사람 힘이 비슷비슷하잖아. 근데 만약 엄청 끝까지 딱 밀어 올렸어. 그럼 뭐가 돼요? 충격량이 커지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커지는 케이스죠. 그래서 속도가 커지는 케이스죠. 운동량 보존을 가정하고 안전장치는 많은데 왜?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운동량 보존인다.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은 걸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힘이 똑같은데 시간을 증가시켜가지고 운동량 변화량을 키운다는 거에 대해서 그 개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거에 대해서 정리 잘 했으니까 다시 보고 우리 정리해 주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밖에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죠? 동일한 유리컵을 던지셔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는 멈추고 하나는 안 깨지고 멈추는데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안 깨지고 되겠죠? 운동량 변화량은 똑같은데 그래서 충격량이 똑같아지는데 FT가 되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힘이 작아지더라에 대한 원리입니다. 자, 두 유리컵이 받는 충격의 크기는 당연히 같고요. 힘의 크기는 다르고요. 시간이 길수록 힘은 작아진다. 설명 잘했네요. 기억과 디귿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범퍼카 이야기네요. 범퍼카는 아까 했던 이야기랑 똑같죠. 시간을 길게 해주고 충격량의 크기를 감소. 무슨 소리죠? 충격량의 크기는 그대로죠.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뭐가? 시간이 증가, 힘이 감소해요. 알겠죠? 자, 서로 작용 힘의 크기는 다르다고 아무리 봐도 이건 그냥 개소리입니다. 그냥 힘의 크기 다를 수가 없죠. 서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always 항상 작용 반작용 무조건 같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밖에 없어요.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또 나왔네요. 자, 심시간 그래프 나왔고 면적이 충격량 6글자로 운동량 변화량이 될 테니까 그게 같다는 걸 알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힘이 작아진 거 알 수 있겠죠. 자, 기억. 야구공을 받을 때 글러브를 빼면 시간이 증가하겠죠. 니은. 유도의 낙법은 시간을 증가시키고 평균의 힘을 감소시키는 거죠. 자, 디귿은 뭐죠? 장총과 소총의 차이죠. 포신이 기니까 힘은 그냥 거의 비슷한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충격량이 커지니까 어떻게 된다? 운동량 변화가 커지니까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저격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기억, 니은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실력까지 됐고 지금부터는 이제 어느 페이지 간다? 104페이지부터 어떤 거다? 이제는 뭐 수능이었나요? 수능 문제, 수능 관련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딱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같이 봅시다.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두 공을 일정한 시간 간격 체크하세요. 디기디기디. 일정한 시간 간격이죠. 왜 어디 갔어? 깜짝이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체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이 왜 찍고 있다.
그래서 공의 질량은 2배이다. 이것도 다 체크해 둡시다. 알겠죠? 일정한 시간 간격, 단위 시간 동안 간 거리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속도라고 하죠. 그래서 간 거리를 체크를 해봤어. 하니까 2칸,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 둘, 3칸, 그리고 여기는 4칸, 그 다음에 여기는 5칸.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단위 시간 동안 간 거리니까 이 속도는 지금 뭐예요? 이 지금 숫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간 거리가 아니라 속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속도가 얼마씩 변하고 있어? 1씩 변하고 1씩 변하고 1씩 변하고 1씩 변하니까 단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 똑같은 걸 알 수가 있겠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를 보겠습니다. 세보니까 5가 되고 그 다음에 4.5가 되고 4.0이 되고 3.5가 되고 3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도가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변화량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마이너스 0.5.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가속도를 비교하니까 가속도가 A, B가 뭐가 돼요?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누가 더 커요? 위에가 더 커져요. 그래서 2대1이 되겠지. 자, 근데 질량을 볼까? 질량이 몇 대 몇이래요? 나가 가의 2배래요. 나가 가의 2배래요. 그럼 뭐가 된다? 1대2가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힘으로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으로 곱하면 몇? 2대2. 지금 무슨 말이다? 1대2. 힘은 같은 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보니까 속도 변화량이 얘는 1씩 변하고 밑에는 0.5씩 변하죠. 그래서 가속도, 즉 이게 2대1이 돼요. 근데 질량이 문제에서 1대1이래. 그러니까 힘은 몇 대면? 1대1이 된다고. 힘의 방향은? 얘는 어느 쪽? 힘의 방향은? 오른쪽. 왜? 빨라지니까. 얘 힘의 방향은? 왼쪽. 왜? 느려지니까. 이 정도까지 할 수가 있겠네요. 옳은 것은 체크합시다.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래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가속도를 말하는 거죠. 가속도. 가속도의 크기는 커진다, 작아진다? 누가 더 크죠? 2대1이죠. 가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R자임의 방향은 가는 오른쪽, 나는 왼쪽이 되겠죠. 공유받는 힘의 크기는 가, 나가 같다는 이야기 하고 됐죠. 그래서 디귿입니다. 이 문제를 진짜 잘 분석을 해야겠네요. 맞죠?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럼 뭐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보겠습니다. 힘의 크기가 일정했을 때 운동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다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거. 운동 방향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다면 빨라져요, 느려져요? 빨라지겠죠, 운동 방향.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속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운동 방향 반대 방향이에요? 느려지죠. 운동 방향이랑 수직이면 어떻게 돼요? 수직이면 속도의 크기는 그대로, 방향은 변한데 만약 나란하지 않을 때 그냥 적당하지 해요. 그냥 비스듬하게 작용하면 빨라지면서 속력도 변하면서 속력의 크기도 변하면서 방향도 변할 거예요. 알겠죠? 대표적인 예가 두 개가 있네. 자유낙하 운동, 포울스 운동 다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거 체크하고 갑시다. 알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 같으면 속력이 증가하고요. 반대면 속력이 감소하고요. 더 말하고 싶었던 건 수직이면 어떻게 돼요? 크기는 그대로 방향이 변할 거예요. 비스듬하게 작용하면 둘 다 변한다. 까지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진공 중에서 무거운 쇠구슬과 가벼운 깃털을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된다? 똑같이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죠. 공기 중에서는 달라지겠죠. 왜? 여기선 작용한 힘이 중력밖에 없으니까 자유낙하 운동을 하죠. 왜? mg는 ma, f는 ma인데 날아가서 가속도가 얼마가 되죠? g가 되죠. 여기는 공기 저항이 크게 방해하니까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자, 기억. 공기 중에서 쇠구슬이 깃털보다 먼저 떨어진다. 당연한 소리고요. 니은 진공 중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은 거 알 수가 있겠죠. 디귿 공기 중에서 깃털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공기 저항력을 받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항력을 받게 되겠죠. 이런 거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20 디기디기디 하세요. 알겠죠? 디기디기 하고 자연낙하 처음 속도 얼마? 처음 속도 0. 1초가 지났을 때 H에서 수평방으로 30으로 속도로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1초 후 동시에 지면 도달할 때. 야, 잘 봐, 얘들아. 잘 봐. 20에서 던졌어. 20에 대해서 빨리 분석해. 뭐, 20이지. 그러면, 자, 여기 위에, 이거 체크하고 이거 중력가속도 10이란 말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 한 개 몇 개? 얼마가 되죠? 5가 되겠죠. 5니까 20이 되니까 총 몇 초 떨어졌어요? 여기서 2초 떨어졌어. 근데 여기서는 뭐가 떨어졌죠? 1초가 지났을 때 던졌다며. 바닥에 동시에 떨어졌대. 얘 1초 떨어진 거지. 그러네 어떻게 된 거다? 얘는 1초라니까 삼각형 한 개구나. 5m 떨어졌구나. 5m 위에서 던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이것만 보고 2초구나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알겠죠? 2초구나. 바로 되겠죠. 근데 1초 동안 갔는데 얘는 얼마만큼 갔어?
30m/s를 얼마 동안? 1초 동안 갔으니까 30m만큼 갔다. x는 얼마가 된다? 30m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분석 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유낙하 한속과부터 1초가 지났을 때 A의 1초가 지날 때까지 A의 이동거리는 얼마예요? 1초가 떨어지는 동안 얘는 얼마만큼 떨어져요? H가 얼마예요? H가 5라는 거 아까 했나? 아마 했죠. 5가 된다. 5가 되는 거 맞나요? 5m 떨어졌나요? 네, 맞아요. 이거는요. 자, B는 수평방향 일정한 속력? 당연히 하는 이야기고 H는 얼마? 5. 그 다음에 어떤 거 물어봤지? X는 얼마? 30. 그래서 30 더하기 5는 35다.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막상 풀어보면 겁나게 쉬웠다고 볼 수가 있네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중력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체크할게요. 대류에서 중력이 떨어지고요. 조류는 뼛속이 비어서 뼈가 가볍고요. 그 다음에 고래는 올라오면 죽고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은 일정한 속력으로 잘 돌고 있죠. 우주선에 정지해 있는 우주선 안에 물방울이 공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힘이 없죠.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 중력에 대한 효과가 아닙니다. 답은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구공을 쳐서 반대 방향에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죠? 충격을 가해서 충격량을 줘서 운동량이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멀리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격량이 커야 하고,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이 크게 되겠죠. 그럼 뭐가 커야 돼요? 힘이랑 시간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커야겠죠. 방망이 쳤을 때 운동량 변화량 크기가 크면 멀리 날아가겠지. 자, 영희 봅시다. 힘이 일정하다면 충돌 시간이 커야겠죠. 만약 시간이 일정하다면 시간이 커야 어떻게 된다? 많이 충격량 커지고 커지겠죠. 충격량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멀리 날아가겠죠. 그래서 철수와 민수가 이과고 영희는 문과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질량이 같은 체크하시고 달걀이 바닥에 부딪히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넓이는 같다. 다 체크해줬죠. 방석은 B고 시멘트라고 있는 시멘트는 A가 되겠죠. 우리 전부 다 분석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기억은 A는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 운동량 변화량 같은 거 알고 있죠.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 0이라고 되는데 그냥 평균 힘이라고 할게요. 충격 0은 힘입니다. 사실은요. 평균 힘이란 말을 쓸게요. 나는 안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 왜냐면 워낙 헷갈려가지고. 충격량의 최대값은 작아지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또 넘어갈게요. 왜? 아까 했던 걸 또 물어보지.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모가 나왔네요. 자, 충격을 흡수해서 머리를 부여해주는 스티로폼 되는 충격 흡수제가 있다. 왜? 운동량 변화는 비슷한데 충격량이 똑같은데 왜? 힘이 있을 때 시간이 커지면 힘은 감소하니까. 설명은 충격 흡수제 모자를 충격량을 감소시키는 거 아니죠. 충격량은 그대로 되는데 운동량 변화도 그대로니까 대신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죠. 맞죠? 자, 총신이 긴 이유는 뭐를 말한 거죠? 다른 거 말한 거죠. 힘은 일정한데 시간이 커지면 운동량 변화가 커지고 충격량도 커집니다. 같은 원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다른 원리니까 틀렸으니까 답은 니은만 맞게 되겠죠. 다 했네요. 전부 다 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개념 완성 있는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맞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체크하라고 했던 게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문제 한 3문제 정도 풀어보면 또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달려서 다들 고생 많았고요. 자, 우리 월요일날 보나요? 월요일 보면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바이.